자, 우리가 공부했었던 게 뭡니까? 라는 거를 잠깐 좀 상기해 보시면 저번 시간에 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 했지? 까먹었어. 머리가 나빠졌어. 감기 때문이야. 접선의 방식을 구했었죠.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선생님 저번 시간에 했었던 게 조금 아쉬운데 그 원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었고, 첫 번째가 위에 점의 좌표를 알고 있을 때, 두 번째가 기울기를 알고 있을 때, 세 번째가 밖의 점을 할 때였었어. 근데 이 밖의 점을 할 때가 사실 되게 좀 어려운데 선생님이 영상을 쭉 편집하다 보니까 영상이 약간 이상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올리긴 올렸는데 올라가다가 중간 이후로부터 지원하지 않는 포맷이다 그러면서 갑자기 내려가 보니까 자동 삭제가 돼버려요, 계속. 그래갖고 아마 지금 원의 방정식과 접선의 방정식에 대한 영상을 보면은 총 4편이 올라가야 되는데 3편까지만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있으면 영상이 없으니까 저한테 와서 질문하시도록 하시고요. 우리는 그 다음으로 이제 원의 위치관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또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원과 원의 위치관계가 어떻게 됩니까?부터 확인할 건데, 자, 우리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자, 원이 하나 있시오. 그리고 또 다른 두 원의 위치관계이기 때문에 또 다른 원이 하나 있을 텐데, 또 다른 원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원의 바깥쪽에서 이렇게 만나지 않게 위치할 수가 있죠. 이렇게 위치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외부에 있다 혹은 외부에서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외부에서 만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할 겁니까? 라고 하시면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공부했었던 걸 잠깐 좀 더듬어 봤을 때 우리가 항상 이러한 상황, 만난다 만나지 않는 상황을 두 가지 상황으로 우리가 놓고 접근했었어. 첫 번째는 뭐였었냐면 대수적인 상황이다라고 하셔서 우리가 두 식을 연립해서 접근하기 시작했었지. 그래갖고 연립한 그 식이 하나의 문자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되게끔 만들어 놓은 다음에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0이다, 0보다 작다를 따위로 썼는데, 두 원의 위치관계는 연립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 그래서 하나의 미지수를 온전하게 소거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서 그런 대수적인 방법은 사용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시면 기하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기하적인 방법의 핵심은 항상 원은 중심과 반지름이야.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는 보라색 원의 중심이 여기에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하늘색 원의 중심이 여기 있다라고 했을 때 중심과 중심 사이 거리를 사용해서 우리가 D 값을 구할 수 있겠지. 그 D 값과 보라색 원의 반지름을 R1이라고 하시고 하늘색 원의 반지름을 R2라고 하시게 되면 너희가 보시면서 정확하게 느낄 수 있을 것인데, 현재 이러한 상태에 있을 때 어떠한 관계식이 성립합니까? 라고 생각해 보시면 R1과 R2의 합이, 즉 이 원의 반지름과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합이 두 중심의 사이의 거리 D보다 어떻다? 작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야. 그래서 R1 플러스 R2가 D보다 작습니다 라고 하는 관계식을 사용하게 돼. 자, 그러면 이 외부에서 만나지 않는다라는 상황에서 두 원의 위치관계가 총 5개가 존재하는데 그 5개를 다 외우려 하지 마시고 순차적으로 조금씩 변화를 주기 시작할 건데, 어떻게 변할 거냐면 이 파란색 원이 조금씩 보라색 원에 가까워져서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오케이? 자, 걔네들이 뭐 하는 상황이 나타나겠어? 접하는 상황이 나타나기 시작하겠지. 그래서 두 번째 상황은, 자, 외부에서 접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줄여서 외접한다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너희가 조금 주의하실 게 하나 있는데, 외접한다라고 하는 상황은 접한다는 상황의 한 종류야. 집합 지금 배우셨나? 그럼 현재 이게 무슨 기호인지 아실 거야. 집합에서 포함관계에 있다는 건데, 접한다라는 문제 조건이 있을 때는 외접한다도 지칭하고 조금 이따 배우게 되는 내접한다라는 것도 같이 지칭한다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셔. 자, 그러면 역시 그림을 그려놓고 생각해 보시면 보라색 원이 하나 존재하고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하늘색 원이 바깥쪽에서 접하면서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야. 자, 그리고 당연히 접하기 때문에 접점이 탄생한다는 것도 당연히 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원에서 접점을 만나게 되면 항상 해야 될 행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시면 접점에는 당연히 무슨 선이 존재할 수밖에 없냐면 접선이라는 게 존재해. 그랬을 때 이 접선이라고 하는 것에 수직으로 올라간 선들은 반드시 그 접점에 접해 있는 원의 중심을 지나게 돼 있어. 따라서 이쪽에서 수직으로 올린 선이 이렇게 보라색 선으로 가면서 원의 중심을 지나게 돼 있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나고 있는 선이 원의 중심을 지나고 있는 상황이 된 거야. 자, 그러면 보시다시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흰색 선의 길이가 바로 중심과 중심 사이 거리가 될 것인데 그 D가 어떤 값과 같아지는 것이냐면 R1이라고 하는 반지름과 R2라고 하는 반지름의 합과 같아진다까지 바로 보이실 거야. 자, 그럼 두 번째 관계식 뭐가 됩니까? 그러시면 R1 플러스 R2가 뭐와 같아진다? D와 같아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여기까지 되니? 오케이. 자, 그리고 현재 여기까지 상황만 놓고 잠깐 좀 생각해 보시면 여기까지 상황에서 너희가 인지할 수 있는 게 원의 외부에서 어쩌고 저쩌고 외부에서 접한다 혹은 외부에서 만나지 않는다 이딴 상황이 돼 있을 때는 두 원의 반지름을 항상 더하면서 관계식을 찾고 있다는 것도 잠깐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상황도 우리가 당연히 유추해 보는 것이 가능할 텐데 세 번째 상황은 뭐겠냐? 좀 더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이 될 거야. 그래서 세 번째 상황은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상황인데 자, 역시 그림부터 그려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보라색 원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 하늘색 원이 더 가까워져서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야. 역시 당연히 원은 중심과 반지름의 핵심이니까 보라색 원의 중심이 여기에 위치하고 있을 것이고 하늘색 원의 중심이 여기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는 흰색은 이렇게 된 D라고 하는 거리를 가질 거야. 자, 그리고 여기 잠깐 봐봐. 선생님 필기할 시간이라고 잠깐 줄게. 자, 우리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냐면 얘는 더 이상 외부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야. 그러면 또 내부에서 일어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야. 오케이? 즉, 이 두 점에서 만난다는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냐면 외부의 상황과 내부의 상황이 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특징이야. 그래서 조금 이따 우리가 어떤 식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 특징을 어떻게 볼 거냐면 외부에서 만난 선생님이 반지름의 합이라고 했었지. 오케이? 그거 반대로 조금 아직 보진 않았지만 내부 같은 경우는 반지름의 차가라고 하는 얘기가 다 시작돼. 그래서 이 두 점에서 만난다 같은 경우는 내부도 아니고 외부도 아니기 때문에 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외부이면서 동시에 내부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지. 따라서 현재 얘 같은 경우는 반지름의 합과 반지름의 차가 동시에 사용된다. 오케이. 자, 그럼 어떻게 사용할 겁니까? 그러시면 이 원이 만나고 있는 교점을 하나 잡아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거리를 봤더니 얘가 R1이야. 오케이. 자, 그리고 똑같은 점에서 다시 하늘색 원에다가 반지름을 그어봤더니 여기가 R2가 된다. 그럼 보시는 바와 같이 보라색과 하늘색과 흰색으로 이루어진 삼각형이 보이시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사용하게 되냐면 삼각형의 결정 조건을 사용하게 되는데 많은 학생들이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 뭔지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 삼각형 결정 조건이 뭐니? 이 별것도 아닌데 많은 학생들이 은근히 모르는 경우도 많더라고. 삼각형의 결정 조건. 어떻게 삼각형이 결정됩니까? 그러니까 너네가 알고 있는 거 되게 상식적인 얘기야. 가장 긴 변이 있어. 이렇게. 나머지 두 변이 만약에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으면 얘 삼각형 만들어줄 수 있겠어? 안 되지. 여기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삼각형 결정 조건 뭐냐면 가장 긴 변은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짧아야 한다 이거야. 여기까지 아시겠어? 근데 문제가 생겨. 여기서 가장 긴 변이 누군데? 이게 삼각형 결정 조건인데 내가 지금 여기서 삼각형을 발견해서 얘한테 삼각형 결정 조건을 적용시킬 건데 문제는 이거야. 가장 긴 변이 누군데? 모르겠다 이거지. 그래서 두 가지의 가정을 놔. 하나는 뭐냐면 D가 가장 길 수 있지 않을까? 두 번째는 R1과 R2 중에서 R1이 가장 길 수 있지 않을까와 R2가 가장 길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의미가 없어. 그냥 두 원주의 큰 원을 R1이라 한다면 R1이 가장 길 수 있지 않을까? 즉 얘가 가장 길다라는 건 D보다 얘가 길지 않을까 이 생각인 거야. 그래서 두 가지 식을 세울 건데 하나는 뭐냐면 D가 가장 길다면 나머지 두 변의 합이 R1 플러스 R2일 테니까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D가 작아야 돼. 그리고 만약에 R1이 가장 길다면 나머지 두 변의 합이 D하고 R2일 테니까
R2와 D를 더한 값보다 R1이 작아야 되는 거야. 이 두 가지 식을 D라고 하는 공통된 문자에 의해서 정리를 해봤더니 첫 번째 이 식은 뭐 D가 R1 플러스 R2보다 작습니다. 이건 건들 게 없는데 두 번째 이 식은 D가 여기 있으니까 얘가 건너가야 되잖아. 아시겠어? 따라서 D는 뭐보다 큽니까? 라는 걸 알 수 있냐면 D는 R1 마이너스 R2보다 큽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 거야. 이 두 개의 조건이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오케이? 우리가 D에 관하여 얘를 정리하게 되면 D는 R1 마이너스 R2보다는 클 것이고 D는 작을 거야. 뭐보다? R1 플러스 R2보다는 작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두 원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 되는 위치관계의 조건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어? 이게 조금 복잡해서 학생들이 이걸 좀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데 만들어내는 방법은 되게 간단하게 얘가 이렇게 위치하게 된다면 삼각형이 필히 만들어질 것이고 삼각형이 만들어지니까 삼각형의 결정 조건을 사용하겠다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아시겠지? 됐습니까? 약간 사투리한 것 같은데? 됐어요? 티 안 나겠지? 왜? 그런가? 좀 서울 태생이에요. 서울 사람처럼 생겼잖아요. 자, 갑시다. 네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시면 보라색 원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을 때 두 원이 더 가까워졌어. 두 점에서 만나는 것보다 더 가까워졌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시면 안에서 이렇게 접하는 것이 가능하죠. 자, 우리 이런 상황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머 큰일 났다. 어머 어떡하지? 내접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미안해요. 이런 거 되게 싫어할 텐데. 어저께 고2 애들 수업하다가 애들이 나한테 항의했잖아. 내가 자꾸 수업하다가 잠깐 1교시가 선생님이 이제 아직 이렇게 입이 가동이 안 되고 있는 상태라서 말실수나 이런 게 되게 많아. 그러니까는 애들이 갑자기 뒤에 있던 애가 갑자기 안 쓰고 있더라고. 평상시에 필기 되게 열심히 하는데 너 왜 안 써? 그랬더니 선생님 다 쓰면 쓰려고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도 중간에 고쳤으니까 애가 화이트가 떨어졌는데 고칠 수가 없으니까 다 쓰면 쓰겠대. 애들이 막 짜증내더라고. 미안해요. 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접한다는 상황 역시 마찬가지로 뭐의 한 종류가 됩니까? 그러시면 얘도 접한다라고 하는 상황의 한 종류야. 만약에 문제 조건에서 접한다라는 조건이 보이게 되면 외접한다와 내접한다를 동시에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리고 아까 전과 마찬가지로 역시 접점이라는 것이 보이게 되면 너희가 앞으로 원이라고 하는 기하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즉 너희가 중학교 2학년 때쯤에 갑자기 뜬금없이 막 보조선 긋고 여기서 선을 이렇게 연결시켰을 때 뭐 이딴 문제도 있잖아. 중학교 때처럼 되게 창의력 있게끔 막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이런 걸 안 시켜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보조선이나 아니면 너희가 조건을 찾아내게끔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건이 뭐냐면 접점이 존재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오케이? 그럼 접점이 존재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시면 항상 접선을 그리시고 접선에서 접점에 수직이게끔 선을 그으면 원의 어디를 지난다? 중심을 지나는데, 자 잠깐 여기 봐봐. 이 점은 보라색 원의 접점이면서 동시에 하늘색 원의 접점이 된다 이해하시겠어? 그 말의 뜻은 여기서 수직으로 그은 선은 반드시 하늘색 원과 보라색 원의 중심을 다 지난다는 얘기가 돼. 이 말 아시겠어? 자, 따라서 보라색 원의 중심을 여기, 하늘색 원의 중심을 여기라고 하였을 때, 자,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는 어디가 됩니까? 라고 하시면 여기에 해당하는 이 흰색 선의 길이가 바로 D에 해당하겠지. 그리고 보시다시피 여기서부터 끝까지 접점까지 가고 있는 게 바로 R1에 해당한다까지 이해하셨냐? 자, 마지막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고 있는 게 R2의 길이에 해당하겠다까지 이해하셨습니까? 너희가 보시다시피 현재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시면 사실은 D와 R2를 더하면 R1이 됩니다가 보이시겠지만 우리가 아까 전에 원의 위치에 따라서 반지름을 더할 것이냐 뺄 것이냐를 바라본다고 했을 때 현재 얘는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두 원의 반지름의 차를 이용하는 게 좀 더 기준에 맞는 거야. 그래서 R1에서 R2를 빼게 되면 뭐가 남는다? D가 남는다라고 정리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선생님 같은 경우 판서한 걸 지웠으니까 너희들한테 규칙성을 쭉 보여드리기 조금 그런데 너희들 필기한 거 아까 보시면 외접한다 같은 경우는 이 거리 D와 같아지긴 하는데 조건이 어디가 살짝 다르냐면 외부에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R1 플러스 R2가 D입니다 라는 식으로 정리되어 있을 거야. 오케이, 그러면 내접한다는 것은 역시 D가 됩니다까지는 동일한데
오케이? 내부이기 때문에 R1 마이너스 R2라고 정리가 되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자, 당연히 더 가까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시작될 것이고 더 가까워지기 시작하면 얘가 그림이 조금 복잡해 보여서 자, 그림을 좀 명확하게 그리셔야 되는데 자, 안쪽에서 만나지 않는다라는 상황이 나타나. 아까도 잘 봐. 여기에 보라색 원의 중심이 있고 여기에 하늘색 원의 중심이 있어. 그러면 점과 점 사이 거리 D는 바로 이 흰색 선이 될 것이야. 여기가 D지. R1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생각해 보시면 R1은 보라색 원의 중심에서부터 보라색 원의 원주까지 가는 선이 바로 R1이 되지. R2가 어디에 해당합니까? 라고 하시면 하늘색 원의 중심에서부터 하늘색 원의 원주까지 간 게 바로 R2가 된다. 이해하셨냐? 오케이? 그럼 재밌는 게 많은 학생들이 이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식을 써야 될지 되게 난감해할 때가 있는데 선생님이 이것 때문에 여태까지 너한테 기준을 말해줄 때 뭐라고 말씀드렸었던 거냐면 외부에서 일어나는 이런 두 원의 반지름의 합,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은 두 원의 반지름의 차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얘도 분명히 R1-R2를 쓴다까지는 명확하잖아. 근데 보시다시피 R1에서 R2를 빼게 되면 D만 남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이 더 남지. 오케이? 즉 R1에서 R2를 뺀 값은 DN 요 부분이란 말이야. 걔랑 D랑 비교해보면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단다. 이해하시겠냐? 오케이? 이걸 한글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부에서 만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해. 여기까지 하셨니? 됐어요. 자, 그럼 보시는 바와 같이 두 원의 위치 관계는 총 5개의 종류가 있는데 선생님 좀 당부 좀 드릴게. 대수적인 접근은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지 않거나 그 도형을 그리지 않기 때문에 되게 접근할 때 빠르다는 좀 착각을 가질 때가 있어. 즉 내가 무언가를 빨리 쓰면서 이항시키고 인수분해하고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대수적인 방법은 너희들이 무언가를 공부하고 있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을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식을 막 전개해 가면서 공부를 하게 수학 문제를 푸는 걸 수학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는데 지금 선생님이 너희한테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수학이 반드시 대수로만 푸는 것이 아니라 기하적으로 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게다가 두 원의 위치 관계 같은 경우는 대수적인 방법이 통하지가 않는다는 거야. 왜 안 통합니까? 라는 얘기도 잠깐 해볼게. 내가 만약에 한 원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이고 하나가 3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나머지 원이 하나가 만약에 x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의 완전제곱은 2라고 하자. 되게 간단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상황을 연립하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아. 오케이? 그런데 게다가 만약에 현재 이 상황에서 내가 여기 있는 게 x-2의 완전제곱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x 또는 y 둘 중에 하나가 날아가지도 않아요. x제곱하고 y제곱까지 날릴 수 있는데 오케이? 여기서 1차씩 남고 여기서 y에 관한 1차씩 남아버리기 때문에 결국에 내가 구할 수 있는 게 뭐가 돼버리냐면 직선이 돼버려. 만약에 현재 여기 있는 이 상황이 또 얘마저 원의 중심이 뭐 마이너스 4의 완전제곱 이렇게 바뀌어버리기 시작하면 이거는 또 1차식을 또 계산해야 돼. 그런 상황이 나타난단 말이야. 그래서 두 원의 위치 관계에서 우리가 대수적인 방법을 통해서 접근하지 않아. 물론 아예 접근하지 않느냐라면 그렇진 않아. 아예 접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진 않은데 이건 좀 이따 우리가 또 예전에 배웠던 거 한번 이용해서 또다시 거기를 확장시켜 놓긴 할 건데 이거로 접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게 뭐냐면 기하적인 입장에서 원은 중심과 반지름이 항상 핵심이니까 중심과 중심 사이 거리와 반지름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두 원이 어떻게 위치한다는 것을 구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깔끔하다는 얘기야. 아시겠어?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을 반드시 기억해 두고 계시고 기하의 장점은 거기에다가 뭐 계산이 빠르다 이것뿐만 아니라 어떠한 장점을 더 갖고 있냐면 내가 갑자기 기억이 나지 않았을 때 그때 그리고 생각하면 그만이야. 무슨 말이겠어? 그래서 초반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공부하시면서 처음 배우실 때 어떠한 행위를 많이 하셔야 되냐면 내가 이걸 물론 다 완벽하게 체화하는 게 가장 좋긴 한데 완벽하게 체화가 아직 안 됐을 때는 얘를 암기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계속 문제를 풀면서 이 상황을 그리면서 떠올리는 연습을 해. 아시겠어? 지금은 너희가 1학년이니까 원이라고 하는 것이 뭐 그냥 원밖에 없을 테니 뭐 그냥 원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 라고 하면서 달달달 외우시려 할 건데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다 그 기억은 당연히 인간이니까 흐려져. 근데 흐려졌을 때 어떻게 떠올릴 거냐라고 하시면 대수적인 방법 같은 경우에 우리가 증명을 통해서 떠올리겠지만 기하 같은 경우는 그려보면서 떠올린다고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야. 아시겠지? 오케이. 자, 그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70번 문제를 잠깐 좀 풀어볼게.
자, 교재 70번 문제 보시면 두 원이 있는데 하나는 x-1의 완전제곱 더하기 자, 두 번째 y 플러스 3의 완전제곱은 4입니다 라고 하는 원을 하나 주셨고 자, 두 번째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리고 플러스 2ax 그 다음에 2y는 2y 플러스 1은 0입니다 라고 하셨네. 뭐 의도적인 것 같지 않냐? 하나는 표준형으로 주고 하나는 일반형으로 주고 오케이. 자,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했냐면 외부에서 접할 때 외접할 때라고 하는 조건을 주신 거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두 원의 위치 관계에 대한 단어들 혹은 외부에서 만나지 않는다, 외접한다, 두 점에서 만난다, 내부에서 접한다, 내접한다 혹은 내부에서 만나지 않는다 등의 따위의 조건이 보이기 시작하면 너희 머릿속에 두 원의 위치 관계에 대한 관계가 느껴져야 되고 만약에 그게 잘 떠오르자면 뭐 하라고? 그려보라고 얘기했어. 자, 처음이니까 선생님이 계속 좀 그려드리면서 접근해 볼 건데 익숙해지면 당연히 그릴 필요는 없다. 자, 하나의 원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을 것이고 나머지 하나의 원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을 것인데 자, 그 두 원이 외접하는 상태라고 했으니까 접점이 발생했을 것이고 접점에서 수직으로 그은 선은 당연히 원의 중심을 지날 것이다 이해하시겠어? 따라서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가 D일 것이고 이 원의 반지름이 R1 그 다음에 이 원의 반지름이 R2가 되겠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익숙해지면 이런 그림을 생략하고 나서 바로 다이렉트로 어디로 접근할 수 있게 되냐면 R1과 R2가 D가 됩니다 라는 식으로 바로 접근할 수도 있어야 돼. 생각해보면 이게 되게 타당한 이유인 게 외접한다라고 했으니까 반지름끼리 합일 것이고 접한다고 했으니까 같아진다라는 걸 당연히 느낄 수 있어. 이해하셨니? 자, 그러면 나한테 필요한 건 중심과 반지름일 텐데 자, 첫 번째 원은 중심과 반지름이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어. 자, 이 원의 중심은 1,-3일 것이고 반지름은 2다라는 것이 바로 느껴질 것이고 자, 두 번째 원은 완전제곱식화하기 시작했더니 2차식과 1차식 잡아서 묶어버릴 거야. 그럼 아가들 생각 x제곱 그래 플러스 2ax인데 우리 이제 이거 완전제곱식을 안 써도 될 만큼 좀 익숙해졌지. 그럼 얘의 중심은 어디겠니라고 하시면 1차식 앞에 개수의 절반의 부호 반대야. 오케이? 여기까지 되셨니? 따라서 현재 얘의 절반은 a고 부호 반대니까 마이너스 a가 중심이지. 두 번째, y의 값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시면은 1차 샵의 개수의 절반의 1일 것이고 부호 반대니까 마이너스 1 된다 이해하시겠어? 여기 이해됐니? 자, 이해 안 되시면 여기 잠깐 봐라. 완전 제곱식화를 해보면 정확하게 느껴질 건데 얘하고 얘를 갖고 묶어버리시면 자, x제곱은 x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플러스 여기에 무언가가 써져 있을 것이고 제곱이잖아. 근데 얘네들이 곱해서 2배 한 게 얘일 테니까 여기 얼마 있었겠어? 라고 생각해 보시면 a가 써져 있어야 되지. 여기까지 됐어? 보시면 얘 중심은 얼마라는 것은 얘가 0이 되는 순간을 구하라는 얘기니까 마이너스 a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좀 빠르게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1차 샵의 개수의 절반의 부호 반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1차 샵의 개수의 절반의 부호 반대. 이해하시겠니? 오케이.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반지름 어떻게 됩니까? 라는 걸 구해보려 했더니 반지름은 여기 있는 1이 넘어가서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 오케이? 여기 있는 거 절반의 부호 반대할 때 절반만큼 제곱하시면 되지. 그래서 a 제곱 하나 있을 것이고 자,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거 절반이 1이니까 제곱하시면 1이 하나 있으면 된다까지 이해하시겠어? 그리고 그게 r 제곱일 테니까 루트 씌우시면 될 거야. 여기까지 됐어. 선생님이 예전에 완전제곱식 하나씩 정리해 드릴 때와 상황이 또 달라졌다는 걸 정확하게 느끼셔라. 아시겠죠? 자, 그러면 내가 현재 이 두 원의 정보를 가지고 중심과 중심 사이 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마이너스 1,3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사이 거리 구해보셨더니 자, 루트 x끼리 빼고 제곱이니까 a 플러스 1의 제곱이 하나 있을 것이고 두 번째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 빼니까 마이너스 2고 제곱하시니까 플러스 4 나온다까지 이해되셨냐? 오케이. 자, 그게 뭐와 같아집니까? 라고 하시면 두 원의 반지름의 합인데 첫 번째 원의 반지름은 2였었고 두 번째 원의 반지름은 요거야. 그런데 얘 잘 보면 마이너스 1은 사라질 것이고 루트 a 제곱이 되니까 절대값 a 이렇게 되겠다까지 하시겠어? 됐음둥. 오케이. 자, 한쪽은 루트를 갖고 있고 한쪽은 절대값 갖고 있으니까 제곱하는 게 가장 편하겠다. 그래서 제곱해봤더니 얘는 a 플러스 1의 완전제곱 더하기 4로 나올 것이고 정신 차려라. 자, 얘 제곱하시니까
절대값 a는 제곱하시면 a제곱과 동일할 것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얘네들이 곱하고 2배 한 거 잊지 마라. 4배의 절대값 a 된다. 절대값 함부로 주시면 안 된다 이거. 오케이? 이해되셨어?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플러스 2 제곱하시니까 4 나오겠지. 자, 여기 있는 4 여기 있는 4 지워질 것이고 여기서 a제곱과 여기서 a제곱도 역시 지워질 거야. 남는 게 이 변에서 2a가 남을 것이고,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절대값 4a가 남게 되는데, 오케이? 절대값 4a 잠깐 냅두고, 그리고 여기서 제곱한 거 플러스 1도 있는 상태야. 여기까지 됐니? 여기까지 하셨어? 애기들아, 이거 풀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제곱하는 건 좀 되게 미련한 짓이지. 왜냐면 절대값을 갖고 있는 게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얘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로 구분하기 훨씬 더 빨라. 오케이? 그럼 얘가 양수라고 했을 때 나오는 식은 4a 그대로 나올 것이고 우변은 2a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겠다까지 하시겠어? 오케이? 두 번째, 음수였을 때는 마이너스 4a로 나오실 것이고 그 상태에서 2a 플러스 1 나오겠다까지 하시겠어? 이해됐니? 야, 근데 잘 봐라. 얘가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요 상황은, 오케이? 절대값 안에 있는 게 뭐라고? 무슨 수였다고? 요 식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 그렇지. 그럼 4a가 0보다 크다는 얘기야. 오케이? 따라서 4a가 0보다 크니까 a가 0보다 크다란 조건에서 이 식이 나온 거야. 마찬가지로 4a가 0보다 작을 때 밑에 식이 된 거니까 이 식은 언제 나옵니까? 라시면 a가 0보다 작을 때 이 식이 나온 거야. 여기가 됐어? 자, 그리고 나서 마저 정리해 보시면 이 식은 넘어가니까 2a가 1입니다. a는 2분의 1입니다가 나온다까지 됐냐? 여기는 넘어가니까 6a가 될 것이고 넘어가니까 마이너스에서 이때는 a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6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나오게 된다. 이해하시겠니? 오케이. 그래서 두 개의 조건이 제한 조건이 없기 때문에 두 개가 다 답으로 처리가 되는데 너희가 나중에 뒤에 써 있는 답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2분의 1만 답으로 지금 인정돼 있어. 그래서 그거 좀 수정해 놔라. 아시겠죠? 자, 다시 72번도 갑시다. 자, 72번은 뭔 얘기하고 있습니까? 알아봤더니 두 원이 있는데 두 원의 위치 관계가 다음과 같을 때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해달라고 하셨어. 자, 두 원은 어떻게 주어졌냐면 하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8입니다 라고 하는 원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자, x-a의 완전제곱 더하기 y-a의 완전제곱은 자, 반지름이 얼마입니까? 했더니 2래. 이렇게 되어 있네. 오케이. 자, 이 두 원의 위치 관계가 1번은 만난다고 2번은 서로 다른 원의 외부에 있다라고 했지. 자, 그럼 만난다라는 상황부터 갈 건데 많은 학생들이 너희 서술형 문제 쓸 때 제일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만난다라고 주어져 있을 때 정말 많은 학생들이 외부에서 만난다, 즉 외접한다만 떠올릴 때 되게 많아.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말하지만 만난다라는 뜻은 외부에서 만난다, 외접한다와 동시에 어디도 지칭한다? 내접한다도 지칭한다고 그랬어. 아시겠어? 그래서 처음에 익숙하지 않을 때는 외부에서 접하는 상황도 그려 놓으시고 그리고 내부에서 접하는 상황도 그려 놓으시면서 접근하시기 바래. 오케이? 자, 방금 전에 이 상황에 우리가 설명을 했으니까 빠르게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점과 점 사이 거리, 두 원의 중심 사이 거리가 반지름의 합과 같습니다를 이용한다고 그랬지. 두 번째, 얘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시면은 점과 점 사이 거리는 요만큼일 것이고 두 반지름의 차와 같아집니다 라고 볼 수 있다고 했잖아. 따라서 얘 같은 경우는 R1 플러스 R2가 D가 됩니다 라는 식을 쓸 것이고 자, 두 번째는 R1 마이너스 R2가 D가 됩니다 라는 것을 쓰게 될 거야. 여기까지 하셨니? 자, 그만 아가들아 봐라. 내가 현재 2원에서 읽어내야 정보는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2루트 2다 라는 사실을 읽어낼 수 있고
두 번째 원 같은 경우는 중심이 a, a고 반지름이 루트 2다라는 것을 읽어낼 수 있지 않니? 따라서 첫 번째처럼 외접한다라는 상황일 때는 중심과 중심 사이 거리 d는 a에서 0 빼고 제곱하고 a에서 0 빼고 제곱하니까 루트 2a 제곱이 될 것이고, 그게 누가 같아집니까? 라고 하시면 반지름의 합이라고 그랬으니까 3 루트 2가 된다까지 하셨어. 자, 현재 이 상황에서 여기 있는 루트 2와 여기 있는 루트 2는 소거될 수 있을 것이고, 자, 당연히 좌변에 있는 값은 루트 안에 a 제곱이 있는 거니까 절대값 a로 바꿔낼 수 있을 것이면 그게 3이다라는 뜻이지. 따라서 a의 값은 몇 개가 나와? 플러스 3과 마이너스 3 두 개가 나오게 되는 거야. 야, 그리고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이거 참 많이 강조했었는데 답이 두 개가 구해지잖아? 그러면 뭐 물론 급한 상황에서 우리가 일일이 이걸 확인할 필요는 없지만, 오케이? 시험 보다가 완벽하게 연습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걸 굳이 확인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 우리가 이걸 좀 확인해보는 습관을 들이셔라 라는 걸 좀 당부드리고 싶은데, 뭐냐면 이게 왜 두 개 나왔을까 한번 그려봐. 자, 그러면 첫 번째 상황은 A가 3이었을 때라는 상황을 한번 그려보자고. 오케이? A가 3이 되면 이 원의 중심은 3,3이 된다 이해하시겠어? 그래서 좌표 평면 위에 첫 번째 원은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2루트 2니까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한번 해보자고. 반지름이 2루트 2니까 여기가 2루트 2야. 근데 두 번째 원은 어떻게 생겼냐면 중심이 3,3이고요. 3,3이니까 이렇게 가고 있는 요선 어딘가에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반지름이 루트 2니까 아, 얘가 지금 정확하게 이렇게 접하고 있는 상황이구나 걸 알 수 있지. 여기까지 아셨어? 근데 마이너스 3은 왜 나왔지도 한번 생각해보란 말이야. 마이너스 3이 되었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 거냐면 중심이 얼마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고, 생각해보니 이쪽에만 원이 존재할 것이 아니라 이쪽에도 원이 존재할 수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아, 두 개가 구해지는 게 맞겠구나라는 생각도 같이 해볼 수 있어야 한다고. 이해하시겠어? 자, 그럼 내부에서 구해지는 원은 몇 개가 구해질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역시 여기 위에 있는 중심을 갖고 있는 내부에서 접하는 원은 몇 개 있을 수 있다? 두 개 구해질 거야. 이해하시겠니? 오케이?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번엔 또 대수적으로 접근해보자. 오케이? 그러면 R1에서 R2를 뺀 값은 2루트 2에서 2 뺐으니까 루트 2 될 것이고, D 값은 우리 아까 전에 봤을 때 루트 2A 제곱 된다는 것까지 알고 있지 않냐. 마찬가지 이유로 루트 2 사라질 것이고, 결국에 절대값 A가 뭐가 됩니다? 1이 됩니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지. 역시 아니라 다를까 A 값은 몇 개 구해져? 플러스 마이너스 1 두 가지가 구해진단다. 이해하시겠니? 여기까지 되시오. 자, 두 번째 상황은 서로 다른 두 원의 외부에 있다라고 했는데, 아까 그럼 생각. 만약 외부에 있으려면 얘가 좀 더 멀어져야 한다는 얘기지. 오케이? 자, 유진이 뒤에 가서. 자, 얘가 더 멀어져서 외부에 있다는 얘기는 가라. 하늘색 원이 더 이렇게 떨어졌을 때 뭐가 더 길어집니까? 라고 하시면 R1과 R2의 값은 건드리지 않았겠지. 뭐가 더 커졌겠어 생각하시면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가 커졌을 테니까 이렇게 된 상황 나타난다 이해하시겠냐? 됐니? 자, 그러면 아가들 현재 여기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부등호의 방향만 유의해서 식을 다시 한번 써주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해하시겠어? 따라서 잘못됐다. 거꾸로다. 왜냐면 이게 D잖아 지금. 그치? 내가 지금 저거 위치 그대로 따라간다 생각했더니 아까 생각해보니까 이거 D 바꿨었잖아. 얘가 D야 지금. 오케이? 자, 따라서 절대값 A가 3보다 크다라는 식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A는 뭐보다 크고 3보다 크던가, 또는 A는 뭐보다 작다? 마이너스 3보다 작다라고 쓸 수가 있다는 거지. 다시 한번 여기서 한번 봐볼래? 애기들 여기 봐봐. 아까 전 외부에서 접할 때 중심이 얼마라고 했어? 3,3이라고 했지. 물론 우리가 지금 대수적으로 이런 관계식에 의해서 구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접하는 상황의 중심을 알고 있었더라면 기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A가 3보다 작아져버리면 더 안 쫄은다는 얘기잖아. 그럼 안 만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돼버려?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이 돼버리지. 근데 A가 3보다 커져버리게 되면 이 원이 더 멀어진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땐 당연히 만나지 않는 상황이 되겠다도 이해하시겠어?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 되면 정확하게 왜 접한다고 했을 때 마이너스 3보다 더 작아져 버리면 원이 더 멀어지는 효과가 나타나겠다 이해하시겠니? 즉 기하적인 상황과 대수적인 상황을 항상 같이 이해하도록 노력하셔야지
둘 중에 하나만 답이 나왔으니까 넘어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되게 위험한 발상이야 지금. 그리고 우리가 겨울방학 동안에 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 되게 기본적인 문제들이라서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시간을 들여서 되게 공들여서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이 과정을 다 스킵하려 하는 거야. 무슨 말 알겠어? 내가 너희들 학기 시작했을 때 그때도 계속 이런 얘기를 반복하고 있지 않을 거란 얘기야. 이 말 꼭 명심해. 내가 그때 가가지고 중간고사 코앞했는데 야 잘 봐 내가 이론이 이래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너희 망한 거야 그냥. 그때는 빠르게 결론을 사용해서 적용시켜야 돼. 그리고 보나마나 뻔할 건데 중간고사든 아니면 모의고사든 하나의 개념 갖고 묻고 있는 문제들을 너희가 괴로워해서는 안 돼. 얘는 지금 정확하게 원과 원 사이 관계식만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오케이? 너희들이 풀게 될 문제는 이런 문제가 출제가 안 된다가 아니라 출제가 되긴 할 건데 이런 문제 어려워하진 않을 거라고.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너희들이 선생님 어려워하는 문제 중에 이게 있을 것 같아? 없어. 시험 전날 이런 문제 나눠주게 되면 너희들 짜증내. 이거 다 풀어봤던 거라고. 뭔 말인지 아시겠어? 따라서 지금 이런 과정을 내가 하나씩 다 해석해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의 이유야. 나중에 이거 다 스킵할 거야. 아시겠어? 그리고 선생님 유진이 분명히 지금 경고하는데 너 지금 계속 이렇게 상담하고도 계속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너는 공부할 이유가 없어져 버린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말이야. 선생님 방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나중에 똑같이 반복할 거라 착각하지 마. 알겠어? 그때 가서 결국에 해야 될 거는 지금 한 거 다시 공부해야 하고 다시 그때 해야 될 거 또 해야 되는 거야. 그럼 괴로워져. 알겠어? 정신 바짝 차려. 알겠냐? 나머지 친구들 마찬가지로 정리 잘해놔. 아시겠지? 오케이. 자, 여기까지 잠깐 했다가 이 다음 상황 이제 뭘로 넘어가 버리냐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던 대수적인 상황으로 넘어가기 시작할 건데 대수적인 상황이 우리가 초반에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별 의미가 없어. 얘네들 연립해서 뭐 할까 별 의미 없어. 그러다 보니까 되게 기발한 생각으로 두 원의 위치 관계를 생각하기 시작해. 오케이?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도 써먹을 수 있겠는데라는 걸 하나 찾아낼 건데 그게 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선생님이 여기서 잠깐 멈췄다가 잠깐 쉬고 그 다음에 넘어갈 건데 유진 가서 세수하고 오시고 나머지 친구도 졸리신 분 세수하고 오시 아시겠죠? 오케이? 잠깐 쉬었다 갑시다.